안녕하십니까. 도를 아십니까 입니다. 앞 시간까지 태양이 내뿜는 에너지에 의해서 나중에 태양의 종말 단계에서 어떤 원소들을 만들어 가지고 우주 공간에 내뿜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였는데, 결론은 수소와 헬륨이었죠. 그렇다면 그 이외의 원소들, 아주 많은 종류의 원소들은 어떻게 만들어진 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이 그림은 헤르츠스프룽 러셀 도표라는 것인데요, 줄여서 HR도라 합니다. 도표에 보면은 매우 많은 점들이 찍혀 있는데 이 점들 하나하나가 별입니다. 별의 밝기와 온도를 측정해 가지고 2차원 평면에 표시한 것이죠. 세로축은 광도인데 이 광도는 밝기를 이야기합니다. 가로축은 온도인데 화살표 방향으로 온도가 올라갑니다. 오른쪽에는 붉은색으로 표시되어 있고 그 다음에 주황, 노랑, 흰색, 파란색 순으로 되어 있죠. 이런 순서로 별의 표면 온도가 뜨거워지면 색깔이 변합니다. 실제로 우리 눈으로 보는 별의 색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도표를 보면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별들이 광도와 온도를 나타내는 HR도에서 어떤 특정한 영역에 모여 있죠. 다른 그림을 보겠습니다. 역시 HR도인데요, 여기 보면 이곳이 태양입니다. 태양은 기준이니까 광도도 1이고 태양의 표면 온도는 6000도입니다. 그리고 태양보다 훨씬 밝은 별들도 굉장히 많고 어두운 별도 있죠. 이렇게 광도가 크다는 것은 밝은 것이니까 온도가 만일에 같다면은 훨씬 크겠죠. 그래서 같은 표면 온도를 가지라도 큰 별들은 광도가 크고, 같은 광도상에도 온도가 뜨거운 그런 별들이 있는데요, 이런 별들은 크기가 작습니다. 드워프 돼 있죠. 외성이라고 합니다. 아무튼 이 HR도를 잘 보시면 별이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진화해 나가는지를 알아낼 수가 있는데요, 처음에 별이 만들어질 때, 즉 원시별 상태에서는 온도가 그렇게 뜨겁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오른쪽에 약간 흐리게 푸른색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이 원시별이 형성되는 그런 영역입니다. 이 원시별은 그 주변의 성운들 속에서 물질들을 모읍니다. 적게 모을 수도 있고 많이 모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원시별에서 점점 밀도가 높아지면서 공간이 좁은 공간에 뭉치게 되면은 온도는 올라가면서 광도는 줄어드는 상태로 해가지고 태양이 만들어지고, 이 태양 상태, 이 위치에 오면은 그때부터 수소 핵융합 반응을 해가지고 타오르는데, 이런 수소 핵융합 반응을 해서 타오르는 그 단계를 메인 시퀀서, 주 계열성이랍니다. 그러니까 이 HR도에서 이렇게 사선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이 주 계열성이고, 이 주 계열성에도 온도가 낮은 별, 온도가 높은 별까지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태양보다 아주 많은 물질이 모이는 이런 상태의 별은 원시별 상태에서 이렇게 바뀌죠. 주계열성 단계에서부터 굉장히 온도가 뜨거운 상태로 타오릅니다. 태양 정도 크기의 별이 어떻게 변해 나가는지에 대해서는 이미 이야기했기 때문에 생략하고, 태양보다 훨씬 더 큰 별은 어떻게 변하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다른 그림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 그림에서 보면은 태양은 광도가 1돼 있는 여기에 있는 태양입니다. 태양보다 약간 질량이 작은 별, 또 조금 큰 별, 여기에 숫자는 태양의 질량의 2배란 뜻입니다. 그렇게 요 사이에 있는 별들은 주계열성 단계에 머물다가 나중에 이런 방향으로 레드 자이언트, 적색 거성으로 진화를 하고, 이 적색 거성에서 이런 단계를 해가지고 나중에 여기는 백색 외성이 남고 하는 그런 방향으로 진화를 합니다. 그렇지만 태양보다 15배 무거운 별, 60배 무거운 별, 이런 별들은 진화 경도가 다르죠. 이렇게 태양보다 아주 무거운 별들은 어떻게 진화하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태양과 같은 별보다는 15배 또는 60배 정도 무거운 그런 별들은 어떤 일생을 맞이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주계열성 단계에서 물론 크기는 태양보다 엄청 큽니다. 그런 상태지만 수소 핵융합을 통해서 헬륨을 만들어내는 것까지는 같겠죠. 태양 정도의 별은 그 내부에 헬륨이 만들어지고 또 헬륨이 핵융합 반응을 한다는 것까지 이야기하였습니다. 가운데는 백색 외성이 남고 바깥 부분은 수소 헬륨을 우주공간에 흩뿌리는 성운이 된다 했죠. 태양보다 15배, 60배 이렇게 큰 질량이 더 무거운 별들은 그 내부가 온도가 훨씬 더 올라갑니다. 그래서 헬륨 위에 탄소를 만들고, 또 탄소도 타죠. 헬륨 바깥에 수소는 또 헬륨이 타는 것에 의해서 에너지를 받아서 또 타고, 이런 연쇄적인 반응에 의해서 또 탄소가 타가지고 산소를 만들고,
탄다고 표현을 하였지만은 사실은 핵융합 반응입니다. 산소가 타가지고 규소를 만들고 규소가 타가지고 철이 만들어지고, 그러다가 이 철이란 것이 가장 결합 에너지가 높은 그런 물질이고 하기 때문에 일단 철은 계속해서 만들어지면서 중앙부에 쌓이기만 할 뿐이지 철보다 더 무거운 원소들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철이 점점점 많아지다가 어느 순간 되면은 이제 안에서 교소에서 철이 만들어지는 그런 반응을 하면서 핵융합 에너지를 내는 그런 상태가 이제 점점 줄어드니까 내부의 압력이 줄어들고, 그래서 급격히 이 전체가 쪼그라듭니다. 그러다가 어느 한계가 이르면 이 별은 순간적으로 바깥으로 대폭발을 해요. 그때 발생하는 엄청난 에너지를 가지고 철보다 더 무거운 원소들이 바로 핵융합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초거성이 이렇게 폭발하는 것을 초신성 폭발이라 합니다. 폭발 잔해들은 성운이 되어 우주로 흩어지고 중심에는 한 개의 별이 났는데 그것을 중성자별이라 합니다. 중성자별을 만드는 초거성보다 더 무거운 초거성일 경우에는 중성자별 자리에 블랙홀이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현재 태양의 스펙트럼 분석을 해보면 그 속에 수소 헬륨만 있는 것이 아니라 금과 같은 금속도 들어있습니다. 태양은 이전에 폭발했었던 초신성으로부터 만들어진 성운 속에서 만들어진 것이란 것을 알 수 있습니다.